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오늘은 나성동에 있는 세종 모닝시티 물건이에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입찰기일은 25년 8월 26일이고요. 자, 이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한 분이 법인입니다. 자, 이 법인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말소가 되느냐 아니면 인수가 되느냐의 판단이거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만 6676호 사건이에요. 건물 면적을 보니까 2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7.6. 25면 그래도 작은 평형대는 아닙니다. 원룸치고는 그래도 좀 넓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종 모닝시티 2차 5층 물건이에요. 모닝시티 2차라고 하면요, 여기는 나성동이고 여기는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가온마을 10단지 11단지에 접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2,7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 가격이 8,890만 원이고요. 입찰 기일은 25년 8월 26일입니다.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가의 10%입니다. 889만 원이고요. 부동산 강제 경매예요. 자,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 강제 경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전세권자가 선순위일 경우에요,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요, 임의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강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세권이 말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강제 경매, 이게 포인트였고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8층 중 5층, 그리고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사용 승인은 2016년도였다라고 되어 있고 2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잖아요. 이 정도면 좁진 않다, 넓게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정동 세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다정동과 나성동에 근접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하고도 그리 멀지가 않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약간 다르죠. 요건 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현재 요게 BRT 라인 정류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22년 2월 17일이다. 요것도 중요해요. 말소 기준 권리를 뭘로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파트너스, 무슨 파트너스래요. 근데 이게 규모가 좀 큰 회사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법인이 중소기업 법인이냐 중소기업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중소기업 법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임은 전세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자, 인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강제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경매 신청인이에요. 자,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임의 경매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요 파트너스, 요분들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좀 아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일단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건물 전체 한 개의 그냥 일반 집합 건물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의 경매 신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강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세상에나 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네가 선순위 전세권자로 있으면 계속적으로 유찰이 될까봐 아예 그냥 배당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금방 봤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소유권 21년 5월 달에 가져왔고 전세권이 22년 2월 달이에요. 파트너스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와, 이거 뭔가 좀 찜찜하네요. 또 소유권 이전됐고, 그리고 1억 1,000에 거래가 됐대요. 아니, 전세 보증금이 1억 1,500이 있는데 1억 1,000에 거래됐다는 게 좀 이상하죠. 아니면 1억 1,500에 팔 수도 있는데 왜 1억 1,000에 팔았을까요? 이런
이런 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24년 8월 13일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반환을 안 해주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찜찜했다면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분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승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인수되는 거를. 요게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돌려줘요. 24년 2월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임대차 보증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판결 받은 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만 하면 전세권을 인수하는 게 맞아요. 전세권의 말소기준 권리가 원래는 안 된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 요걸 말소기준으로 잡아놨거든요. 요거를 말소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거예요. 권리신고. 이분이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분이 말소기준 권리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도요. 여기가 24년 11월 27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써놨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다 받던 못 받던 말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소멸됩니다. 인수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봤더니 전입세 열람에도 아무도 없어요. 관리비가 현재 얼마나 밀려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모닝시티 2차 현재 나와 있는 타입이에요. 이게 총 한개동 216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 대수는 0.72. 주차 대수가 조금 부족하네요. 보니까 개별 난방 도시가스고 관리사무소입니다. 25.4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타입은 총 6세대래요. 좀 평수가 뭐 이거보다 작은 평수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23 뭐 이렇게 이쪽 있더라고요. 23 타입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25 타입은 6세대고 23 타입이 꽤 많더라고요. 관리비는 월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12만원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관리비가 한 6, 7개월 밀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10만원씩이면 한 1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미납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가격을 보면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에요. 쭉 봤더니 22 타입이 한 9,500에서 1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23 타입이 1억 초반대, 그러니까 9,500에서 1억 초반 정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 타입은 요거 하나 있네요. 1억 1,000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고층이. 그럼 1억 정도, 1억 1,000 이렇게 거래되는 게 맞는가 봐요. 현재 위치는 이렇게 모닝시티 2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온마을 11단지, 가온마을 10단지, 가온마을 12단지 인근이고요. 이쪽에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성동 상권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가깝죠. 나성동 상권하고도 가깝고요. 세롬동하고도 가깝고 또 청사하고도 가까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청사입니다. 여기 한들마을 6단지가 있죠.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BRT 정류장하고도 가깝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천변 쪽 공원이에요. 여기라고도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수목원도 뭐 그리 멀지 않아요.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약간 단점일 수 있고요. 취득세 내는 거나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오히려 난데 주택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오피스텔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려면 요건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돼요. 선순위 전세권자가요,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요, 아니면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야 돼요.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물건은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현재 법인이 여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이 중소기업 법인이 아니에요. 대규모 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현재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중에서 거의 선순위들이 많고 또 선순위 인수 금액들이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인수되지 않는 물건들은 몇 개 없어요. 이 물건은 굉장히 좋다. 또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면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평형대가 아니거든요. 보통 오피스텔이 19제곱미터 아니면 21제곱미터인데 요거는 25제곱미터예요. 좀 면적이 좀 크다. 대신에 약간 삐뚤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관 쪽 들어오면서 화장실 쪽 그 주변 쪽이 좀 넓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을 굳이 잡는다면 발코니, 그러니까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발코니가 없다라는 거. 뭐 그게 뭐 단점이면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장점이 더 많아요. 이거는요. 좀 면적도 그렇고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가격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세종 모닝시티 2죠. 도시형 생활주택 물건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